청춘, 푸를 청해 봄춘, 계절이 지나 피었던 꽃이 지고 낙엽이 떨어지고 가지가 메말라도 우리 청춘의 푸른 꿈은 늘 함께하길. 반갑습니다. 청춘왕입니다. 파도 속에서 평온을 믿자. 춤을 추자. 각자의 파도결을 온전히 바라보다 나만의 수영법을 만들어내자. 글이 가진 힘을 믿기 때문에 여전히 씁니다. 나는 쓸 때 가장 몰입하고 가장 빛나요. 당신이 만난 세상의 총량 중에 아름다움의 지면을 넓히는 일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강준서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청춘 초대석.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청춘왕입니다. 오늘 녹음을 맡은 민서 DJ, 유나 DJ, 환희 DJ.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한 분과 함께합니다. 저 유나 DJ가 저번 180초의 미학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청춘 예술가 분이신데요.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준서라고 합니다. 거창한 소개를 받았는데요. 저는 독립출판물을 몇 권 냈고 또 작가라는 직업을 꿈꾼 적은 없지만 그래도 감사한 기회들이 와서 가끔씩 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라디오에는 처음으로 출연하시는 건가요? 네, 라디오에 나오는 건 처음이고요. 근데 한 20살 때부터 버킷리스트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버킷리스트가 이제- 실현되는 순간 이루어졌다. 너무 좋아요. 그 오프닝에서 작가님을 소개하기 위해 나온 멘트는 작가님이 직접 쓰신 글이라서 책에서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왜 이 글을 자신을 대표하는 글로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그 책을 출판할 때랑 지금 달라진 점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이 글을 짧게 에세이를 수록한 책에서 처음 썼는데요. 그때는 평온이라는 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되게 주변이 혼란스러워도 내가 평온할 수 있는 순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물론 순간순간 그걸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요. 근데 지금 조금 바뀐 게 있다면 이 글을 쓰고 나서도 몇 년 정도 됐는데 지금 바뀐 게 있다면 역동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 그런 식으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역동성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그 네. 약간 구체적인 경험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경험이라고 하면은 저는 작년에 저한테도 이제 코로나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공백기가 있었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어떤 공백기 같은 게 있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좀 힘들어서 책도 많이 읽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게 평온에 집착하는 것보다 내가 조금 더 역동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태도를 갖고 있는 게 더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벌써부터 작가님의 많은 이야기들이 궁금해지는데요. 작가님의 씀에 대한 이야기 더욱 본격적으로 나눠볼까요? 작가님에 대한 4가지 질문의 팩트 체크를 해보고 프로필을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 청춘 청문회. 질문은 학교, 직업, 작품, 개인 4개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고요. 작가님께서는 앞으로 주어지는 질문에 3초 후 yes or no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했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학교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작가님은 DJ들과 같은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다. 하나, 둘, 셋. 예스. 오. 근데 이거를 제가 막 자랑스럽게 여기저기 밝히고 다니는 편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네 팩트입니다. 오. 저희는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학과에 이런 그렇군요. 멋진 분이 계시다니. 맞아요. 아니에요. 정말. 그거는 미화된 겁니다. 여기저기 엄청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대학 내에서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어떤 시스템이나 그런 공간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혹시 이런 경험을 하셨다면 그런 걸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되게 막중한 질문을 하는데 많이. 네. 저는 우선 되게 기본적인 얘기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더 중요한 건 내 자아를 비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단단한 자아를 가지는 거. 그게 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크고 작은 거랑 상관없이 단단한 거는 자기 크기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를 직시할 수 있는 거, 나를 이해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래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기 진로를 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이런 가치관이 네. 그런 에세이나 시에서 잘 드러났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좀 주체적인 삶을 사시는 분이라서 네, 진짜 맞아요. 잘 느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배웠습니다. 아, 그리고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아까도 말했지만 학생이라는 신분을 진짜 최대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되게 다른 왜 유럽이나 그런 교육 체계와는 달리 학생도 굉장히 어떤 큰 혜택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지나가잖아요. 네. 그 맞아요. 시기를. 근데 그 시기가 진짜 그 학생을 벗어나고 나면 확 느끼지만 아 진짜 학생이라는 신분이 너무 중요했구나. 너무 감사했구나.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실패해도 되는 기간이라서 많이 그런 걸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는 벌써 대학생이 이제 뭔가 학생으로서 있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뭔가 졸업을 빨리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맞아요. 오히려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학년이 올라가는 게 무섭더라고요. 맞아요. 잠깐 멈추고 싶어서 휴학을 했는데 또 네. 휴학을 하면 휴학을 하는 나름대로의 또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그쵸. 뭔가 내가 혼자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음. 생각들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 시기이면서 좀 그걸 잘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 식문 방송학 전공과 좀 잘 맞지 않아서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요. 혹시 뭐 이것이 시를 쓰게 된 이유나 계기와 연관이 있는지 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21살 그쯤에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갈 때쯤부터 뭔가 교육에 대한 회의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학교는 고등교육 기관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취업을 위한 어떤 수단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네. 근데 저는 그런 개념이 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배우는 게 되게 중요했고 그게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었지 그게 완전히 취업과 직결된다는 좀 사고방식이 장착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네 그래서 처음 신방과에 들어가서 수업을 들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되게 개개인의 역량이 존중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 나이에는. 그래서 조금 더 개인이 중요한 개인이 존중받는 수업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문학에 속하는 수업들을 막 찾아서 들었고 문학 교양을 들어보니까 그게 되게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정말. 네, 그래서 그 교수님 따라 국문학과에 복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이제 작가님께서 네. 시를 쓰기를 결정을 한 후에 이거에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국어 국문학과 복수 전공을 하신 건 줄 알았거든요. 그 순서가 이게 아닌가요? 교수님, 순서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저는 막 내가 완전히 글을 써야지 작가가 돼야지라는 진로에 대한 구체성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아까 구체적으로 네,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네. 저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그냥 그때는 힘들어서 책을 읽기 시작했지만 책을 읽으면서 어떤 즐거움이나 자유로움들을 느꼈고 그러면서 복수 전공에 관심이 가서 수업을 듣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게 막 엄청 계산에 의해서 착착착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두 번째는 직업 질문입니다. 작가님의 직업은 시인이 아니다. 하나, 둘, 셋. 예스. 조금 꼬아주셨는데. 꼬았죠. 이게 아니다라는 게 예스 예스. 하면 아닌 거죠? 아닌 네, 거죠. 아니죠. 네. 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공문과에서 글을 그러니까 또 배웠잖아요. 네. 배우고 나니까 거기에 굉장히 이제 또 정말 전문적으로 글을 쓰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문학계도 있고 이러니까 저는 또 막 제가 그렇게 제 입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 네, 아니다. 네 아닙니다. 체크. 네, 아닙니다. 저는 뭐 아직 그럴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고요. 다만 제 작업물에 대해서는 제가 디자인이랑 편집을 다 했고, 네, 그렇습니다. 독립출판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해왔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호칭이 부담스러운 것은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직업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어떤 역할에서 도망다니기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너무 전형적인 사람이 돼버릴까봐 그런 직업이나 호칭을 붙이는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와. 이제 직업 같은 게 자기를 표현하기 위한 가장 간편한 수단이잖아요. 네. 뭐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기가 가장 편하지만 또 그게 한 사람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작가님에게 글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그리고 글이 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질 때는 없었나요? 사실 글의 범위도 너무 넓어서 네.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더 명료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저는 막 해야 한다는 당위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그냥 한다라고 치환해서 생각을 하곤 하고요. 그래서 그냥 스스로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그런 방법을 쓰고 근데 또 이제 저한테도 글이 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순간이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맞아요. 또 너무 부담스럽고 무거울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처음 글을 접했을 때 감정을 떠올리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초심.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초심이라는 건 또 변할 수도 있는 거고 사고방식도 계속 변할 수 있지만 저한테는 어떤 즐거움이 글을 접했을 때 뿌리 감정처럼 남아 있어서 네, 그걸 많이 생각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하면서도 아주 조금이라도 내가 느낄 수 있는 재미를 끌어내려고 애쓰는 편이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내가 재밌는 글을 쓰겠다, 밝은 글만 쓰겠다 이게 아니라 작업하는 과정에서 나 혼자만 아는 재미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자꾸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뭔가 좋네요. 내가 평소에 하는 일이 네. 약간 예전에 내가 일했던 경험이 있다, 즐거웠던 경험이 있다 이런 그게 엄청난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그런 내가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감정으로 시작했지라는 걸 떠올리면 뭔가 두려움이 엄청 컸다가도 그 두려움이 뭔가 감정의 우선순위가 좀 달라진달까요? 네. 그런 효과가 있어서 처음 시작할 때는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권위가 있지만 권위가 없어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 본 적이 있어요. 혹시 이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최근에 읽었던 책에서 좋은 문구가 나와서 이걸 가져왔거든요. 뉴욕타임스 편집위원이었던 벌린 클린켄보그의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 아무리 유행의 첨단을 달리는 소설이나 위대한 시라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읽는 거지요. 권위는 언제나 독자에게서 나옵니다. 독자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권위를 발휘해 저자의 권위를 찾습니다. 권위는 독자의 신뢰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권위는 어떤 수직적인 권위가 아니라 수평적인 교환인 것 같아요. 글을 읽을 때 우리가 권위를 찾는 것도 그런 종류의 권위인 것 같고 그래야 하는 것 같고 또 글을 쓸 때도 그래야 하겠죠. 그래서 만약 제가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런 수평적인 권위를 더 자주 이야기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세 번째는 작품 질문입니다. 출판한 책 중에 내가 가장 애정하는 것은 순간을 대하는 태도이다. 하나, 둘, 셋. No. 정말요? 그러면 가장 애정하는 책은 무엇인가요? 가장 애정하는 책은 파도 아래 선한 눈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또 되게 특별한 계기로 나오게 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텍스트 전시를 했었어요. 친구랑. 그래서 저는 그 주제를 정해서 글을 쓰고 친구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전시를 했고 이 책은 전시 도록의 형태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때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우리 안에 굉장히 여러 모습의 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결의 나라는 자아가 있는데, 이 책을 만들 때는 되게 오랫동안 지키고 싶은 내 모습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고, 뭔가 막 내 마음이 사나워질 때 아니면 너무 계산적인 사람이 되었나 하는 그런 후회들이 들 때 돌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남겨둔 것 같은 그런 느낌? 뭔가 지키고 싶은 네, 맞아요. 어떤 모습들을 맞아요. 기록해 놓으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독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순간을 대하는 태도가 작가님의 대표작처럼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작가님이 책을 출판하는 것보다도 온전히 자신을 치유하는 목적으로 쓰신 책이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더욱 와닿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순간에 대한 태도는 되게 제가 내가 글을 쓰겠다라는 어떤 정체성 없이 네. 그냥 기록? 버킷리스트?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기록해놨던 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도전, 시도 이런 방식으로 했던 거라서 좀 되게 또 좋게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저한테는 엄청 뭔가 유년기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어린 초등학교 때 일기장 맞아요. 그래서 그걸로 되게 좋은 기회들을 많이 얻어서 감사하긴 하지만 네. 또 저로서는 또 가끔은 숨겨놓고 싶은 책이기도 하고 네, 그런 뭔가 조금 어설픈 그런 책이었습니다. 저는 요즘에도 많이 생각하는 게 글을 쓰거나 읽는 일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사랑을 잃어버리기 쉬운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주 글을 접하려고 하고 조금 불편한 이야기일지라도 또 배우려고 하고 또 내가 쓰면서의 어떤 책임감도 생각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은 독립 출판을 통해서 많은 독자분들과 만나왔는데요. 작가님의 책은 모든 독립 서점에서 만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실 제가 순간을 대하는 태도는 출판사를 통해서 다시 조그만 문고판으로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책은 제 개인적으로는 독립 출판을 하지 않고 있고 출판사를 통해서만 입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왔던 책들은 독립 출판으로 내고 있긴 한데 지금은 재고가 다 떨어져서 네, 저희도 네. 구하려고 네. 맞아요. 애를 써봤는데 저희도 이 질문이 나온 계기가 지금 네. 앞에 두 가지 책은 구했는데 네. 맑음의 대화를 모든 독립 서점은 다 돌아봤는데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맞아요. 죄송해요. 이 제가 집에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게 재인쇄를 해야 하는데 네. 또 다시 보니까 너무 어설프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독립 출판은 어쨌든 저한테 편집권이 있잖아요.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또 재인쇄를 하는 과정에서 자꾸 수정을 하게 되고 개정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글을 넣게 되고 빼고 싶고 이래서 조금 수정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지금은 아마 서점에 많이 없을 거예요.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저희한테만 마지막으로 아량을 빨리 편집해서 재인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개인 질문입니다. 작가님의 MBTI는 ENFJ이다. 하나, 둘, 셋. No. 틀렸어요. 근데 궁금합니다. 저는 네. 이 얘기 듣고 너무 좋았어요. 정말요? 네, 왜냐면 거의 다 맞추셨는데 네. 저를 2로 봐주신 게 되게 신기했어요. 저희 이거 굉장히 고민했었는데. 맞아요. 진짜요? E일까, 네. 저는 I입니다. 그러시구나. 네. 저는 INFJ 아니면 INFP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어쨌든 확실한 I예요. 저희 MBTI로 사람을 완벽히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제 약간 짧은 지식으로 밀어보아서 작가님께서 ENFJ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또 SNS나 이런 거를 잠깐 보면서 되게 제가 이제 ENFJ여서 저랑 좀 약간의 팬심이 동질감. 들어가. 동질감을 느끼면서 그렇죠. 약간 사심이 들어간 그런 네, 거였는데 INFJ셨군요. 네. 저 ENFJ였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네. 근데 저는 기본적인 바탕은 I인 것 같고 근데 또 이제 또 저만의 사교성이 있는 것 같아서 E가 많이 있는 I? 맞아요. 맞아요. 이쪽으로 치중되어 있는 약간 아이? 맞아요. 그런 느낌. 그 스펙트럼이 거의 중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저도 개인적으로 네. DJ님들께 궁금했던 질문이 있는데요. 네. 먼저 그 MBTI 같은 보편적인 기준으로 설명되는 것들 말고 네. DJ분들이 생각하시는 본인의 매력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나만의 고귀한 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네, 심오한 오래 심오한 고민을 했죠. 네. 네, 맞아요. DJ들이. 굉장히 너무 궁금했어요. 맞아요. 뭐 딱- 저부터 말을 하자면 네. 네. 저는 이 질문을 이제 뭔가 되게 잘 말하고 싶다. 약간 이런 거에 처음에 사로잡혀서 뭔가 처음에는 이제 매력이라는 키워드에만 꽂혀서 아,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를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그 답을 저한테선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느낀 거는 이제 결국에 이 질문은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인데 그러면 맞아요. 이제 이걸 깨닫다 보니까 작가님이 뭔가 질문하신 의도를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결국 내가 보는 나의 모습, 내가 나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저만의 고귀한 면은 저는 뭔가 풍부하고 뭔가 다채로운 꿈을 가지고 있다. 이게 저만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그런 꿈들이 저를 다양한 곳으로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좋다. 이 질문 자체가 자기 네. 자신에 많이 네.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뭔가 더 감사했던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준비해 맞아요. 주시다니. 네. 그냥 궁금했어요. 뭔가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가는 게 하나씩은 있을 텐데 그게 뭘까?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좋습니다. 환희 DJ 네. 이야기할까요? 그 사실 저는 저로 21년을 살아왔지만 네. 아직도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렇죠. 더 모르게 네. 되실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고민을 해봤던 것 같은데 질문을 듣고 네. 그래서 좀 고민한 결과 제가 뭐 블로그나 SNS에 종종 시의적인 소재를 담은 글이나 좀 이야기를 제 의견을 담아 올릴 때가 있어요. 근데 맞아요. 그 모습을 보고 뭐 주변 동기들이나 선배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너에게도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평소에는 까불까불거리는 그런 애였는데 반전. 반전 매력. 반전 매력? 반전 매력을 네. 가지고 있다. 그런 느낌이 저의 매력이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그렇군요. 다. 그럼 이제 유나 저를 DJ는? 이야기해보자면 저는 이 질문을 이 DJ분들 중에 가장 처음으로 받았죠.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가 과제를 남겨드린. 아 근데 죄송합니다. 생각해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좀 의미 있었어요. 네, 제가 생각하는 저의 매력은 저의 운명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오. 네. 그러니까 아모르 파티라고 하죠. 아마르 파티. 네, 그거의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인 건지 아니면 저에게 주어진 것들이 저를 그렇게 만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저의 모습 중에 하나가 저에게 주어지는 것들 그리고 그게 힘든 거라고 하든 아니면 좋은 거라고 하든 아 이게 내 운명이구나. 근데 난 이 운명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항상 해서 근데 그게 주변인들에게 느껴질진 잘 모르겠어요. 느껴지나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되게 뭐라고 할까요? 높은 차원의 긍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정말요. 그냥 다 좋아,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긍정은 아니잖아요. 네, 또. 맞아요. 저도 배워갑니다. 진짜. 근데 저는 그 말 너무 좋아해요. 아모르 파티. 네,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네, 강준서 작가님과 함께한 이번 청춘 청문회 팩트율 두구두구두구두구 50%. 아, 정말요? 네, 두 개만 맞았더라고요. 이 네. 결과에 만족하시나요? 네, 만족합니다. 오늘 잘 알고 갑니다. 좋습니다. 그럼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